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 김영모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멘트 픽세이션인 TK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시멘트 픽세이션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이렇게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네럴하게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탈리를 하고 나서 페일리어가 되는 가장 커먼한 코즈로서 에이셉틱 루즈닝이나 또는 인스터빌리티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페일리어 레이트가 15년 지났을 때 약 1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그 페일리어의 가장 커먼한 코즈는 일반적으로 토탈리를 하면서 임플란트의 메커니컬 말얼라이먼트가 생김으로부터 생기는 미케니컬 오버로드, 그리고 환자의 액티비티와 관련돼서 생기는 오버로드 등에 의해서 생기는 미케니컬 넌 인펙셔스 페일리어가 60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환자들에서 88.2%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에이셉틱 루즈닝이나 폴리에틸렌 웨어 등이 있겠습니다. 루즈닝이 일어나는 자리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와 시멘트의 인터페이스에서 생길 수 있고 시멘트와 본의 인터페이스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TBR 컴포넌트에서 약 4배 정도 더 흔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루즈닝의 에이셉틱 루즈닝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미케니컬 패티그와 케미컬 디그레데이션의 컴비네이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메커니컬 말얼라이먼트라든지 토탈리 임플란트의 말포지션, 임플란트 디자인, 그리고 인스터빌리티, 트라우마나 프랙처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에이지나 오베시티, 액티비티와 같은 나이와 관련돼서 생기는 문제들, 환자의 보온 퀄리티 문제, 그리고 픽세이션의 프로블럼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바이올로직 픽세이션이 부족한 경우에 마이크로 모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에이셉틱 루즈닝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에 마이크로 모션이 없는 상태에서의 에이셉틱 루즈닝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임플란트의 마이크로 모션을 프리벤션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멘트 페네트레이션과 시멘트 시크니스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5mm 이하의 시멘트 시크니스에서는 임플란트의 마이크로 모션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적인 따라서 성공적인 시멘트 토탈리를 위해서는 그 본과 시멘트 그리고 프로세스와 시멘트 사이에 아주 튼튼하고 최적의 픽세이션에 의한 미케니컬 본딩이 중요하겠습니다. 본 시멘트라는 것은 캔설러스 본에 있는 포러스로 시멘트가 페네트레이션 함으로써 스페이스 필링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이크로 인터랙팅하는 메커니컬 본딩을 본과 임플란트 사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임플란트에서 본으로 로드를 트랜스퍼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시멘트를 사용함으로써 픽세이션 서페이스가 약 65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멘트는 대개 파우더 컴포넌트와 리퀴드 컴포넌트를 두 가지를 믹싱하는 그래서 인젝터블을 하는 본 시멘트 형태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엔티바이오틱스를 섞어서 캐리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는 글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어디에스브 프로퍼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강승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시멘트가 1958년 존 찰리가 토탈 힙 아스로플라스트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971년 FDA에 의해서 토탈 힙이나 토탈리 프로스테시스 픽세이션에서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50년 이상 동안 아주 넓게 아주 흔히 사용되는 토탈리의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본 시멘트들은 전반적으로 인젝터블한 본 시멘트들은 케미컬 컴포지션에 따라서 아크릴릭 본 시멘트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PMMA 폴리메실 메사크릴레이트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는 하이 로드 베어링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프로스테틱 임플란트의 픽세이션을 위한 시멘트로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 서저리에 흔히 사용됩니다. 그 외에 칼슘 포스페이트 시멘트도 있고요. 칼슘 설페이트 시멘트도 있고, 필라멘트 컴포지트 매트리얼로 시멘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이 인젝터블 시멘트는 첫 번째 파우더 형태, 파우더가 있죠.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폴리메칠 메사크릴레이트 PMMA가 메인 잉 그레디언트가 되겠고요. 이 안에 뼈에서 좀 이렇게 뼈하고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다이라든지 엑스레이에서 보이게 하는 레디오 오페스파이어 같은 물질들을 주입을 같이 섞겠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의 그 컴포지션 자체가 브랜드마다 좀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회사마다 약간씩의 본 시멘트의 프로퍼티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시멘트는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가 퍼티그 퍼포먼스에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퀴드 포션이 있죠. 이 안에는 그 메사크릴레이트라는 모노머가 주된 구성 성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토탈리를 시멘트를 픽세이션 할 때 보면 냄새가 좀 시멘트 고유의 냄새가 나는데 이게 MMA의 냄새입니다. 또한 셀룰러 톡시시티가 있고 이게 사람 몸에서 약간의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두 가지 파우더와 리퀴드 포션을 두 가지를 믹스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비스커스한 포션이 됐다가 그 다음으로는 스티키하죠. 손에 찐득찐득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넌 스티키한 포션이 되고 픽세이션을 한 후에 하든드 되어지면서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네 가지 페이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믹싱 페이지입니다. 이제 섞죠. 그리고 나면 웨이팅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스티키한 현상이 있을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워킹 페이지, 넌 스티키에서 이때 시멘트를 어플리케이션 하겠고 프로스테시스를 픽세이션 하겠습니다. 되게 약간 물를 때 집어넣었을 때에는 앞에 말씀드린 MMA가 브로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기 때문에 프리머처 인서션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드닝 되어지는 폴리머라이제이션과 함께 열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폴리머라이제이션 타임은 일반적으로 10분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반응 속도 자체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빨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23도씨의 수술방 온도를 유지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본 시멘트를 프리칠링하게 되면 좀 더 그 리액션 빌로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23도씨 정도에서 한 24시간 정도 좀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주는 게 수술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17도에서 3, 4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렇게 본 시멘트가 하드닝 되어 있는데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 시멘트는 두 가지를 섞어서 폴리머라이제이션 되는 동안에 약 6에서 7% 정도의 볼륨 슈링키지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는 폴리머와 모노머가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몰레큘러 디스턴스가 거리가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백큐 믹싱을 했을 경우에 핸드 믹싱에 비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슈링키지 양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들어가 있는 공기는 따라서 핸드 믹스되는 경우에 상당히 많고요. 이러한 공기들이 포로시티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퍼티그 라이프를 줄이는 메이저 코스가 되면서 시멘트의 클랙을 만들고 시멘트 페일류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포어들은 시멘트 안으로 물이 디퓨전 되거나 페네트레이션 되는 하나의 패스웨이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시멘트의 케미컬 디그레데이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인비트로에서 나오는 그 폴리머라이제이션 마지막
하드닝 타임에 열이 날 때요. 보통 70에서 120도 정도의 열이 난다고 하는데요. 인비보에서 우리가 정말 수술을 할 때는 뭐 56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한 48도 정도 이상은 안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50도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 몸의 그 본에 서멀 네크로시스가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50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주변에는 콜라겐 디내추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56도에서 좀 시간 프로롱드 익스포저 되어 있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핸드 믹스한 것과 백큐ම් 믹스한 상태에서 온도의 양의 차이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맥시멈 그 시멘트의 시크니스가 중요하고 5mm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서멀 네크로시스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폴리머라이제이션 따라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의 본 네크로시스는 일반적으로 맥시멈 템퍼러처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지만 인비보에서는 본 시멘트 자체가 서멀 컨덕티비티가 좀 이렇게 푸어하고 본 시멘트의 시크니스 자체가 상대적으로 씬하며 열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브로드 프로라든지 라지 프로스테틱 서피스에 의해서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멘트의 비스코시티는 일반적으로 하이, 미디움, 로우 비스코시티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케미컬 컴포지션과 파우더와 모노머의 레이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고 정형외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이러한 본 시멘트들은 하이 빌로시티 본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이는 웨이팅 타임 자체가 짧고 워킹 타임은 길며 그동안 비스코시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고 하드닝 타임이 약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의 저희들이 쓰는 본 시멘트가 나열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또한 그 레디에이션에 의해서도 상당한 몰레큘러 웨이트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레디에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몰레큘러 웨이트가 시그니피컨트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이옥계수 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본 몰레큘러 웨이트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되는 모노머가 완전히 100%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지 못하고 약 2에서 6% 정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80%에서는 슬로우 포스트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사라지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주가 지나도 약 0.5% 정도의 모노머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의 모노머들은 서큘레이션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또는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배설되기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노머들이 MMA가 브로드 서플라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본 시멘트 인서션 신드롬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강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 시멘트를 픽세이션하고 우리가 이제 완전 폴리머라이제이션 되고 수술이 끝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서서히 물이 시멘트 안으로 그 디퓨전에 의해서 이렇게 그 흡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노머가 있던 자리들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부위로 빠져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본 시멘트의 가장 바깥쪽에서 PMMA의 폴리머 하이드로라이시스에 의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약 30일 정도 지났을 때 인피트로 스터디에 의하면 본 시멘트의 웨이트가 약 한 2% 정도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워더 업테이크들은 메케니컬 그리고 퍼티브 프로퍼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감소시킴으로써 플렉처에 대한 저항성이 강화되고 롱텀 스테빌리티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본 시멘트의 장점은 어셉트럴한 바이오 컴퍼터빌리티와 컴프레션 포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스트롱한 견디는 힘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단점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디그레이더블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도 되지 않고 그리고 로우 메커니컬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멘트 펠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바이올로직하게 아주 불활성 물질이기 때문에
오스테오 인덕션이나 오스테오 컨덕션을 일으키지 못하고 따라서 본 포메이션이나 바이오 액티비티가 없음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멘트와 본 본딩 사이가 약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에이셉틱 루즈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더 바이오 액티브한 머티리얼들을 사용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시멘트가 아주 펌하고 그리고 아주 단단하고 아주 튼튼하게 픽세이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타입이나 본의 컨디션도 중요하겠고요. 어떻게 믹싱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시멘트의 컴포지션, 스테라이제이션의 메소드들, 인비보 인바이런트 이러한 여러 가지 팩터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임플란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은 제가 본 시멘팅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멘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 시멘팅을 잘할 것이냐를 추천할 수 있는 충분한 에비던스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지식적인 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팅한 본 서페이스를 어떻게 클린싱할 것이며 스크레로틱 본의 서페이스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며 시멘트는 과연 픽세이션 할 때 바를 때 어떻게 잘 발라줘야 어느 부위에 발라야 될 것이며 안티바이오틱 본 시멘트를 어느 때 사용하게 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노레지 갭이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니셜 컴포넌트의 스테빌리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시멘트가 이 포 사이로 완전히 펌한 인터디지테이션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들 사이에 있는 본 데브리를 충분히 제거해야 되고 이렇게 보이는 브로드 컬러들이 충분히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토탈리어 할 때 터니켓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렇고요. 이리게이션을 해서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리고 물기를 드라이업 시킨 후에 시멘트 픽세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클린싱하는 방법으로 CO2 가스를 이용해서 이게 날려버리는 방법을 하든지 펄세타일 레비지를 하는 방법 그리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는 방법이라든지 매뉴얼 실린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펄세타일 레비지와 그리고 프레저라이즈드 CO2를 이용해서 클린싱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펄세타일 레비지고요. 세 번째는 브러싱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아마 매뉴얼 실린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방법들이 아직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제약점이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커티드 본 커팅을 하고 나서 본 스크레로시스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매니지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한 포커싱은 드릴 홀의 다이아미터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몇 개 정도의 숫자를 구멍을 뚫는 게 좋을까에 대한 내용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클리니컬 스터디에 의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루즈닝 레이트를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일부 보고에서 약 4.5mm의 드릴 빛이 드릴 홀을 다이아미터를 뚫는 것이 2.0 드릴 홀보다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4.5mm는 좀 크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스터디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스크레로틱 본의 시멘트 페네트레이션 드릴링을 했을 때 시멘트 페네트레이션이 증가하고 본 시멘트 인터페이스의 스트렝스가 증가하며 레디오 루센스의 가능성 빈도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부위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스크레로틱 본의 구멍 뚫은 부위에 픽세이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BR 임플란트에 풀 시멘팅을 할 것이냐 서피스 시멘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컨트로버시가 많고 대개의 경우에 두 가지 테크닉이 이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임플란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좀 하는데 제약점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한 시멘트 페네스트레이션은 1.5mm 하는 에이셉틱 루징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고요. 3mm 이상이면 괜찮겠다는 얘기, 3, 4mm가 좋다, 3에서 5mm가 좋다는 얘기가 있고요. 5mm 이상이면 서멀 네크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5mm 이상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에서 5mm 정도의 두께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멘팅을 할 때 피머를 시멘팅을 어디 이쪽에 한쪽만 할 것이냐 여기만 할 것이냐 또는 양쪽을 다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방법이나 쓰셔도 될 것 같고요. TBI에서는 thick layer나 thin layer나 별 차이는 없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시멘팅을 해주는 게 좋겠고 핑거로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시멘트를 좀 눌러주는 방법들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멘트 건을 사용하면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틱을 이용해서 본 시멘트를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서 피모와 티비아에 먼저 발라주는 그런 방법을 요즘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엔티바이오틱이 들어있는 본 시멘트는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 그 엔티바이오틱 컨센트레이션을 오피스 사이트에 로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1970년대부터 토탈 조인트 아스로플라스티 후에 생기는 인펙션의 트리트먼트를 위해서 사용됐다고 하고요. 약 40년 이상 동안 뭐 인펙티드 토탈리의 리비전 서저리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프로플락틱하게 이러한 안티바이오틱 시멘트를 사용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프라이머리 토탈리를 할 때 스탠다드 방법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USA에서는 미국에서는 리비전 토탈리에 대해서만 승인되어 있고 프라이머리 토탈리에 대해서는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이마이티스 2019년에 나온 얘기를 보면 본 시멘트에 안티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인펙션 레이트를 프라이머리 토탈리에서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라 안티바이오틱 시멘트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서멀 그리고 케미컬 스테빌리티가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물질이 항생제가 겐타마이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알려져 있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겐타마이신이나 토브라마이신, 세프록심 그리고 방코마이신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겐타마이신이 가장 익스텐시브하게 스터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 인펙션 레이트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처음 수술하고 나서 시멘트 픽세이션 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처음에 가장 릴리즈가 많고 되게 하이 박테리사이드라는 컨센트레이션은 21일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며 5년 후에도 조금씩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너지스트한 이펙트가 있어서 겐타마이신과 토브라마이신을 섞거나 방코마이신을 섞었을 때 이 두 가지의 항생제들의 릴리즈 레이트를 높이기 때문에 리비전 토탈리 전에 스페이서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카니컬 스트렝스 면에서는 2g 이하에서 애드버스 이펙트가 없고 2g 이상에서는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줄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2g 이상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대개 겐타마이신 1g 정도가 섞여 있는 걸 사용합니다. 애드버스 이펙트는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본 시멘트 인서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시멘트 픽세이션을 하다 보면 인트라메듈러리 프레셔가 증가해서 이러한 것들이 본메로나 팻 엠빌리즘을 일으킴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모노머 MMA가 우리 몸의 그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일어나는 톡식 이펙트일 수도 있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피지컬 리저브가 나쁜 사람들 그리고 카디오 펄모너리 펑션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오스테오포로시스나 본 메테시스가 있는 환자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약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토니켓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본 서피스를 클린싱하는 데는 펄세타일 레비전을 사용할 수 없어서 핸드로 그냥 실린지로 이리게이션 하고 있습니다. 멀티플 드릴링은 바이오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3.0mm 드릴빗을 사용하고 있고요. 컨테인 디펙트에는 항상 이렇게 본그라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심플렉스가 가장 편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백큐 믹싱을 하고 있고 보스 사이드를 시멘팅하면서 핑크 패킹을 하고 있고 시멘트는 2스테이지로 이용하면서 티비아 킬은 시멘팅을 하고 스템 있는 경우에는 시멘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